네, 이 로봇이 AI와 결합하면서 향후 로봇 시장의 규모 천문학적으로 커질 거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로봇 산업도 로봇 부품 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K 로봇 시장 어떻게 바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진 GV 인베스트먼트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참, 아마존에서는 이미 로봇이 100만 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죠. 머스크는 2040년이 되면 인간 근로자보다 로봇 근로자가 뭐 더 많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딱 현재 우리 로봇 시장의 현황 한번 보고요. 이 정도의 발전 속도라면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여러 기관들에서 계속 예측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 뭐 스트래티스틱 MRC에서 일단 추정한 자료를 보면 AI 로봇이 현재 24년 기준으로 한 26조 원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해요. 예. 근데 이게 2030년 기준 184조 원이니까 이게 거의 한 6배 이상, 6배, 7배 정도가 6년 사이에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328조 원까지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거다라고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뭐 모건 스탠리라든가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도 로봇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를 주도하는 게 지금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 회사들의 CEO 같은 경우에도 차세대 먹거리는 분명히 로봇이라고 계속 선언하고 있어서 로봇 시장의 성장은 속도의 문제지 어느 정도는 분명히 성장하는 건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4월에요.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끼리 이제 마라톤을 펼쳤는데 8월이 되면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경기 대회를 또 개최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국가들이 칼을 갈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진짜 뭐 경기처럼 베이징에 로봇 선수촌이 마련됐다. 이 행사 한번 조명해 보고 갈까요? 이게 지금 로봇 시장에서는 꽤나 큰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큰 이벤트라고 볼 수 네. 있는 거고 이거는 중국의 어떤 로봇 굴기와도 맞닿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중국이 국가적으로 로봇 산업을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제조 2025라는 전략의 로봇 산업을 10대 이제 핵심 육성 산업으로 예. 지정을 하고 공약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공약을 하다 보니까 이 로봇 산업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중국이요? 그렇죠. 네. 이거는 거의 로봇의 월드컵, 그러니까 로봇의 올림픽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로봇 올림픽을 직접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자국의 어떤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종목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종목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축구하고 있는데 육상, 여기서. 네. 축구, 네. 무술, 자유, 체조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실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겨루는 예, 이번 대회이기 휴머노이드 때문에 대회예요. 예, 그렇죠. 예.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런 스포츠를 직접을 하려면 이 균형 감각도 굉장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센싱 기능도 굉장히 탁월해야 되는 거고 이런 기술들이 얼마만큼 올라왔는지를 이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예. 이 로봇 경기 대회 자체가 이 어떤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이런 기술자 엔지니어들끼리 어떤 교류의 장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로봇 행사가 굉장히 큰 로봇 시장의 어떤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저렇게 화면도 구현되고 뭐 로봇 시장에 크게 아주 급성장한 데는 역시 이 두뇌죠. AI 칩 역할이 컸다. 이 로봇의 두뇌, 이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반도체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차세대 반도체도 결국 또 로봇을 향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맞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AI 관련된 로봇 그 AI 칩을 굉장히 강력하게 네. 준비를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제슨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계속해서 공개했었어요. 네. 네, 제슨 토르나 토르, 뭐 네. 제슨의 오린 나노, 그러니까 이전 모델이 나노였고 최근에 이제 오린 나노까지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좀 네모나게 생긴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모듈을 통해서 AI나 뭐 자율 이동 로봇 이런 서비스 로봇에 적용해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든 툴킷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또 AMD 같은 경우에도 로봇용 CPU를 본격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 CPU가 SoC 형태로 해서 시스템 원칩, 그러니까 CPU와 GPU, FP 이런 메모리 같은 다양한 것들이 한 번에 올라간 칩도 개발하고 있고 FPGA라고 해서 그 메모리가 개발된 이후에 그 이후에 프로그래밍이 될 수 있는 추가적으로 이런 칩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뇌와 관련된 경쟁들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끼어들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 네. 두뇌보다는 이 별개의 다른 형태의 이 보조하는 칩 정도로 아마 공약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칩을 하긴 하죠? 네, 맞습니다. 예, 하긴 하는데 요 정도는 아니란 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도 보면 사실 네. 우리나라가 팹리스 업체들이 있긴 한데 메인으로 보면 글로벌 팹리스 업체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네. 그래서 메인 업체들을 보면 뭐 지금 과거에는 인텔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 같은 네. 기업이 있었는데 워낙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사실 들어가기 쉽진 않고 그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 글로벌리 굉장히 강국인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죠. 네. 근데 이 자동차와 관련해서 보면 자동차에 최근에 보면 ADAS라고 해서 자율주행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지원, 이게 그러니까 미니 칩이죠. 이런 칩들을 넥스칩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사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기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좀 좋습니다. 될 거다라고 보고 요 있습니다. 얘기는 조금 이따 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니까 뭐니 해도 지금 이 로봇 칩 설계 큰 틀에서의 어떤 주도권은 엔비디아가 잡고 있는데 AMD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AI 칩 자체에선 좀 밀렸다고는 하더라도 로봇 칩에선 또 칼을 갈고 있다고요? AMD도? 그렇긴 한데요. 사실 이제 그래도 엔비디아인가요? 결국은 엔비디아로 뭐 귀속될 거라 보고 있는 게 물론 하드웨어 쪽으로는 AMD가 좀 많이 앞서가 있다고 그러니까 많이 쫓아왔다고 얘기하고 있고 일부 성능에서는 엔비디아의 칩을 이미 넘어섰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AMD도 굉장히 동맹을 강화하면서 뭐 오픈 AI 샘 얼트만도 AMD를 탑재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MS라든가 다양한 기업들이 AMD 네. 칩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쿠다 생태계를 이미 네.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카카오톡을 쓰는데 사람들 카카오톡 쓰는데 나는 이 카카오톡 싫어. 다른 거 쓸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혼자 이 SNS를 쓴다고 해서 의미가 없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쿠다 같은 건 이 엔지니어 간의 어떤 생태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난다 그러면 나 혼자 뭔가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의 이 쿠다 생태계를 벗어나서 AMD로 가는 건 사실 쉽지는 않다. 그래서 AMD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같은 오픈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지만 네. 지금 현대로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독주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로봇용 반도체 이야기를 좀 잠깐 해 주셨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고 또 우리만의 작은 시장이라도 하나씩 개척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뭐 물론 두뇌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두뇌를 보조하는 여러 가지 칩들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칩들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사양들이 결국은 로봇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도 주변 상황을 파악을 해서 이 자동차의 성능, 자동차의 운전 같은 걸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로봇이 움직이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로봇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로봇 관련된 칩으로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실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넥스칩 같은 경우에도 보면 원래 팹리스 업체로서 ADAS 관련된 핵심 칩을 개발했었는데 최근에 자율주행은 결국 로봇이라고 판단하면서 로봇 사업부를 아예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 차가 그냥 로봇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예. 차량 자체가 어쨌든 예. 그 AI 기반의 로봇이라고 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거 뭐 바퀴 달린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이 아파치 6, 그러니까 원래 넥스칩의 주력 칩이 아파치 6라고 하는데 이 아파치 6를 기반으로 해서 ADAS 칩을 로봇용으로 지금 적용하려고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텔레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관련된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칩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이 회사도 ADAS 관련된 칩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이 자동차도 엣지 컴퓨팅의 하나의 모듈이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AI 로봇 쪽으로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AI 뭐 상장 회사는 아니긴 한데 스타트업 쪽에서 디벡스라는 회사가 좀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저전력 고율의 AI 반도체를 개발해서 물론 메인 업체와의 대결은 어렵겠지만 우리가 보면 GPU를 대신해서 NPU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여기서 로봇에서 사용할 수 있는 NPU를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요, 세계 3대 로봇 강국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미국, 중국 그 다음일 텐데 네. 일본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3대 강국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옴디아라는 기관에서 네.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를 3대 강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미요? 네, 예.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일본이 빠지고 우리나라일까라고 봤었는데 예. 밑에 이제 설명을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좀 이해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완제품이 아닌 핵심 부품 및 장치 기술력에 기반해서 우리나라가 3대 강국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는 한국이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그 다양한 산업에서 부품 시장들이 성장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 부품들을
아주 저렴하게 대량 양산을 해서 공급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봤을 때 로봇 시장에서도 우리가 3대 강국으로 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로봇 부품. 그렇죠.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 기술력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대량 양산, 그러니까 제품을 저렴하게 생산해서 대량 양산하는 거는 일본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부품들이 신뢰를 갖고 공급될 수 있다. 그러면 중국은 괜찮지 않냐라고 본다 그러면 중국은 물론 이제 로봇 기술력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 중국의 부품들을 쉽게 이제 블루팀 뭐 레드팀이라고 한다면 블루팀이라고는 미국 쪽에서 쓸 수 있냐라고 본다면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로봇도 나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블루팀을 쉽게 대량 양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 국가가 어딨냐고 본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일본과 한국인데 한국이 좀 더 대량 양산에 유리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일본보다는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세계 3대 로봇 강국의 또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자, 요즘의 시장을 좀 보면 협동 로봇 이런 것들은 잘 인정을 안 해주고 무조건 휴머노이드. 그렇죠. 하나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만 좀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으로 나아가고 여기에서 승패가 나뉘게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이 시장도 점검을 해주시죠. 국내에서의 휴머노이드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지요? 휴머노이드가 우리나라가 이제 완성 로봇을 할 수 있냐라고 본다 그러면 완성 로봇은 일단은 개발된 것도 거의 없고 뭐 스타트업 쪽에서 하나 있긴 하지만 이 우리나라가 완성품으로 승부를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글로벌 미국이라든가 중국 업체들이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장에서 틈새 시장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방향은 결국은 부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품 중에서도 보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관절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협동 로봇과 다르게 여기 팔도 있어야 되고 손가락도 있어야 되고 목도 있어야 되고 이런 관절들은 결국은 액추에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 액추에이터를 누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냐, 대량 양산해서 공급할 수 있냐라고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약진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뭐 SPG라든가 그다음에 로보티즈, SBB테크라든가 하이젠 R&M, 뭐 RS 오토메이션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뭐 글로벌 기업들과 제휴해서 뭐 공급하는 이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로봇이 양산화됐을 때,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산화됐을 때 부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물론 이제 중국 업체들의 공급 가능성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부품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라든가 중국 부품에 대한 의존도에 대한 부분이 분명 정치적으로 존재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충분히 대응한다 그러면 이 기회를 맞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와 더불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RFM 쪽인데 RFM이라고 한다면 로봇형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뭐 피지컬 AI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기존에는 이제 생성형 AI 쪽에서 이제 로봇에 적합한 이 파운데이션 모델, LLM 비슷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관련된 개발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 이런 쪽 대기업들이 준비하고 있지는 않고 리얼월드라고 하는 최근에 스타트업 쪽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여기가 한 200억 정도를 시드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금 유치도 강력하게 하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게 핸드입니다. 핸드. 로봇 손. 네, 로봇 손. 로봇 손도 굉장히 이제 정밀해야 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로봇 손을 이게 강하게 잡으면 이런 부품들이 부러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게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강도가 필요한데 이런 센싱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게 이제 테슬라라는 업체와 그다음에 워닉 로보틱스, 워닉 홀딩스의 이제 자회사인데 이 워닉 로보틱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실제 메타와도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센서 쪽으로도 보면 뭐 우리나라가 자동차용 카메라 센서 굉장히 잘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쪽이라든가 아니면 촉각 센서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올류 아틀라스가 있잖아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그렇죠. 네. 는 잘 되고 있지 않나요? 네?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완성체인데. 예. 네. 애매한 게 우리나라 거냐 미국 거냐. 미국 거냐. 네, 뭐 그런 경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잘 된다고 하면 뭐 현대차에 투입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은 현대차의 밸류체인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양산형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잘 되는 건 분명히 큰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업체들 쪽으로도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부품도 부품 계속하고요. 우리도 뭐 옵티머스 같은 완벽한 또 완성체 K 휴머노이드 로봇도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요 이 로봇이 또 다른 산업, 또 다른 측면에서 아주 크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게 뭐 굳이 여러분께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 로봇 전쟁, 이제 전쟁 로봇도 굉장한 수요가 있는 건가 봅니다. 그렇죠? 네, 굉장합니다. 네, 혹시 스타워즈 영화 보셨나요?
그럼요. 네, 네. 스타워즈에 안 보기가 보면 어렵죠. 이제 네. 뭐 로봇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나왔죠. 네, 그런 이제 그 장면 중에 하나를 보면 로봇들이 이렇게 총을 들고 있는데 인간이나 이런 생물들이 항복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에 러우 전쟁에서 그대로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드론과 자폭형 로봇이 공격을 하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항복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로봇과 드론이 이 전쟁에 실제로 굉장히 많이 다가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최근에 보면 그 러우 전쟁에서 확실히 로봇과 이 드론의 활용성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로봇과 드론에 대한 이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로봇 관련돼서 그리고 드론 관련해서 개발이 굉장히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우리 K방산도 아예 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K방산 로봇을 중에서도 포기 못할 것 같은데. 예. 네,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보면 카이스트와 LIG 넥스원이 아예 MOU를 체결해서 예. 이 관련된 시스템, 그러니까 자율방산 국방 자율 시스템을 연구하겠다고 연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예.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미국에 있는 고스트 로보틱스, 지금 보시는 이제 네발 로봇 같은 이런 걸 개발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죠. 예. 그래서 요 기반으로 해서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육군에서 보면 네. 아미타이거라는 걸 준비하고 있어요. 아미타이거는 미래형 지상 전투 체계인데 여기에서 이제 다목적 무인차가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 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두 개의 이렇게 기체가 경쟁을 하고 있는 체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한 500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육군에서도 굉장히 좀 공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인 장갑차 같은 건가요? 그렇죠. 무인 장갑차. 네, 그렇죠. 장갑차라고 볼 수 있죠. 좀 작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로봇계 비롯해가지고 이 방산 쪽에서도 로봇이 좀 투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정부에 대한 지원 측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로봇, 특히 휴머노이드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들 아낌없이 하고 있는데 K 휴머노이드 연합이요. 여기 좀 적극적으로 좀 장려하고 어느 정도 좀 여기를 좀 양성하는 것 같은데 K 휴머노이드 연합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여기 다 와라, 다 뭉쳐라, 뭐 이런 취지인가요? 일단 올해 4월에 런칭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해서 45개 기관이 협업해서 만든 이제 협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네. 뭐 LG전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로봇 제조사가 12개사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로보티즈 같은 핵심 부품사 11개, 그다음에 삼성, SK, 포스코 같은 수요 기업들이 7개, 그리고 AI 로봇 전문가, 뭐 서울대라든가 연구기관을 비롯해서 전문가가 15인이 참여해서 여기 한 45개 주체가 함께 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엔 5개 미션이 있어요. 이 5개 미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저는 이 중에서 첫 번째 미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좀 선택을 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과거에서 보면 뭐 정부 주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할 때 보면 자원을 집중해서 특정 기업들한테 몰아서 이 기업이 준비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그랬죠. 그렇죠. 예. 낭비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보면 로봇 AI 공용 모델을 공동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소기업들이나 다른 기업들이 중복 자원 투자하지 마라. 아, 네. 그래서 이 현재 연합체에서 같이 이 공용 모델을 개발한 다음에 같이 나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하드웨어 핵심 기술 같은 경우에도 공동 개발해서 같이 쓰자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것도 중복 투자가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좀 잘하고 있었지만 지금 주춤한 AI나 AI 반도체나 배터리 쪽에서 개발을 좀 가속화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로봇 배터리네요. 그렇죠. 예, 배터리가 로봇도. 들어가야 되죠. 예. 네. K 배터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NCM 배터리는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로봇은 폭발하면 정말 큰일이 나니까. 아. 네, 그렇게 폭발성이 좀 적은 물질로 가야 돼서 NCM 말고 다른 형태의 로봇용 배터리. 그렇죠. 네. 추가적으로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네 번째로 스타트업 인력 양성이라든가 공급과 수요하는 기업들을 같이 넣었기 때문에 이 기업들 간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 연합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산학연으로. 여기 예. 학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도요? 네, 45개 연구기관 중에 이제 음. 학교도 들어왔기 때문에 산학연이 함께 개발을 해서 음.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추진하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K 휴머노이드 연합 여러분들 꼭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로봇에서 새로운 로봇이 또 끝판왕이라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두뇌와 기술력까지 같이 있으니까요. AI 칩과 우리 또 정부, 민관 어떻게 좀 힘을 합쳐야 될까요? 일단은
중요성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되겠죠. 이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보면 중후장대 산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다가 지금 반도체 산업이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세대 먹거리에서 로봇을 만약에 놓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산업은 굉장히 크게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뭐 위에 계신 분들이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당연한 얘기로는 장기적으로 R&D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보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K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연합체를 설립했던 것처럼 R&D 투자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되 이 자원이 분산되지 않고 네.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R&D 쪽에 로봇 인재들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로봇 인재들을 외부에서 유치하는 것 플러스 우리나라의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전략들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 결국은 예. 규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이런 그 로봇 관련해서 규제를 지나치게 강하게 한다 그러면은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일정 부분은 좀 완화시켜줘서 기업들이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장우진 GV 인베스트먼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